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한쪽 벽에다 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브라이언 씨는 인테리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놀러 왔을 때 저는 이제 하우스 파티나 약간 디너 파티 같은 거 되게 즐기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조명 같은 경우도 LED 절대 안 써요. 사실 LED가 뭐 전기세 아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위기는 되게 막 독서실, 병원 같은 분위기 나서 아늑한 공간처럼 안 느끼니까 맞아요. 저는 아예 할로겐으로 아예 디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집에 딱 왔을 때 아예 이렇게 밝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잠 깨는 기분 나니까 저는 아예 어둡게 해서 캔들 같은 거, 틸라이트 캔들 다 저는 네. 매니저가 와서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캔들 많이 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 말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틀고 또 저는 이제는 그 시즌마다 그냥 쿠션 하나 뭐 만약에 겨울에는 빨간색, 주황색 톤으로 갔으면은 봄, 여름엔 파란색, 시원한 색깔들, 초록색, 자연 색깔로 바꾸고 나무도 만약에 겨울에는 뭐 포이세치아 같은 거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는 꽃들 놓고 봄 되면은 그거를 지금 튤립으로 바꾸고 겨울 되면은 나무로 바꾸고 요거를 큰 돈을 쓰지 않고 쉽게 포인트만.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진짜 분위기 확 달라지니까 만 바꿔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만 모여요. 편하니까. 그래서 예. 그 특히 조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조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운라이트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천정으로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시키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은 광원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까 촛불 같은 아주 약한 불들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파장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ED 파장과 백열구의 파장과 촛불의 파장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촛불이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파장도 좀 길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살짝만 바꾸면 조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발코니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튼을 꼭 거실 쪽에 달지 마시고요. 바깥쪽 유리창에 다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해가 진 7시 이후에는 당연히 커튼 다 쳐야 되거든요. 건너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튼을 치는 순간 그 발코니 1.5m의 면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바깥에다 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코니에다가 꼭 조명을 따로 다세요. 보통 그런 발코니에 달려진 조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밝게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그 발코니 쪽에 불만 켜요.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거실이.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그냥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과 커튼의 위치만 바꿔도 우리의 인테리어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해본 공간 중에서 되게 괜찮은 창의적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MIT의 인피니티 코리도어라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MIT 캠퍼스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는 기숙사가 있고요. 동쪽에는 학교 교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저 몇백 미터 되는 그 거리를 따라서 1층의 복도가 모든 다른 다양한 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걸어가면은 제가 건축가 학생이지만은 재료공학과가 요즘 무슨 연구하는지, 수학과가 무슨 연구하는지, 조선공학과가 요즘 뭐 연구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실험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재료공학과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건축 공간으로 적용도 되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거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곳에서 다 부닥치면서 생각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영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MIT의 20번 빌딩이라고 하는 거기는 다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주 임시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 뭐 226 써 있어요. 그러면은 뭐 2층에 있는 사무실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3층에 있는 사무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막 배치가.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구실 번호가 제각각으로 되니까 방 찾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서 애들하고 잡담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부랑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